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지금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휴 기간 내내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귀성, 귀경길은 물론 큰 집, 작은 집, 처가로 외가로 이동할 때도 안전점검부터 꼼꼼히 해야겠습니다. 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명절이라고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는 자칫 들뜨기 쉬운 설 연휴를 맞아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체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 시에 핸들을 잡을 사람은 멀미약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시죠.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떡국 한 그릇 드시고 오셨나요? 네, 따뜻하게 한 그릇 완전히 다 먹고 왔습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가족 친지들이 함께 성묘도 가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긴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향 어르신들은 우리 손주들 내려온다고 평소 불을 안 넣었던 방부터 데우느라 가스값 무서워서 안 틀던 보일러도 돌리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참 조심해야 할 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요. 앉을 공간도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잘 방도 모자라서요. 네. 그동안 이제 냉방으로 뒀던 이 방들을 손주들 따뜻하게 놀고 자라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 명절 기간 가스 안전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가스는 조심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기 짝이 없는 다정한 친구지만 자칫 방심하면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연료이므로 그 무엇보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스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 명절 일가 친척이 모여 차례 음식 장만 등으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간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9건, 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는 20명, 이 중 사용자 취급 부주의라는 사고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대표적인 경우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기본적인 안전 수치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가스 사고는 이 설마라는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만큼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설 연휴 기간 저렇게 가스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앞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요. 최근 5년간 2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틀기만 하면 아무 일 없이 마냥 따뜻할 것만 같았던 편리하고 친근한 연료인 가스에 의한 각종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또 부상을 당했다는 통계가 가스의 위험성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가스에 대한 취급 부주의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틀지 않았던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킬 때에는요. 배기 연통 확인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동을 하지 않았던 배기 연통은 가스 배기 연통이 막혔거나 또 파이프의 연결 이음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손되어 있거나 또 간혹은 배기관에 쥐 같은 동물의 사체라든지 낙엽 등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서 보일러를 실제로 틀었을 때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요. 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즐거운 마음에 모였던 고향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스 중독이라는 변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이 즐거운 명절 연휴에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오랫동안 틀지 않았던 가스 보일러를 가동시키기 전에는요. 먼저 배기구, 또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가스관에 가스 누출이 있는지 이렇게 비누 거품 등으로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높은 부분은 배관 이음매 부분으로 세제나 비누 거품을 붓에 묻혀 거품이 발생하는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스 점검을 할 때는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 가스 중간 밸브와 금속 클로시브 호슬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와 그다음에 보일러 연결 부위, 여기 가스 누출 여부를 검지를 갖고 확인하시거나 누출 검지액으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의 안전 점검을 잘 마쳤다면 이제 가스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죠?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있나요? 가스 누출 사고나 또 중독 사고 외에도요. 또 명절 연휴 때 가스 사고의 불안전지대가 있는데 바로 그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주방입니다. 그렇네요. 주방이 있었네요. 이 명절날 제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주부들이 장시간 머무는 주방인데 이 주방에서는 어떤 것을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주방 화재로 시작된 화재 현장으로 먼저 출동해 보시죠. 밤 11시 49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거주자 4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저녁 8시 30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아파트 벽을 타고 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이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부엌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잠깐 자리를 뜬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14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화재 진압을 펼치는 동시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이 화재로 2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환기 배기관 덕트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서울 광복구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음식점에서 시작된 연기가 건물 상층부로 타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 소방대원이 급히 불이 번지고 있는 곳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방 가마솥에서 식용유를 예열시키던 음식점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마솥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데요. 시장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데만 바빠서 주방 안전에 무방비로 있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네, 설 명절 동안에 부침, 구이 이런 것들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식용유의 종류마다 어느 정도 온도를 넘어서면요 네.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연점을 넘겨서 계속 과열을 시키면요 프라이팬에서 막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가열이 되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연점이라는 거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이 직접 닿지 않아도 네. 물질 자체의 온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기화가 돼서 연기가 되고요. 또 이게 더 열을 많이 받게 되면 발화점, 즉 스스로 불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온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네. 식용유는 통상 한 280도씨에서 한 380도씨 이 정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발화 상태가 되고요. 또 식용유는 또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연기가 나서 사실상 타기 시작하는 발연점 이런 것들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한 180도 정도 되고요. 낮네요, 더. 예, 네. 또 해바라기 씨유 정도는 또 한 240도 정도 이렇게 이제 기름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을 하게 되면 저절로 불이 붙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유라든지 카놀라유 같은 경우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될 수가 있습니다. 튀김 기름은 보통 기름을 가열하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가 되면 발화하기 시작되니까요. 튀김 요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시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튀김을 할 때 튀김기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서요. 온도가 한 180도에서 20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용유 화재를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잘못해서 불이 난다면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식용유 화재 같은 기름불 화재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동작소방서 김세롱 소방관님께서 알려주시겠답니다. 식용유를 조리기구에 붓고 가열할 경우 온도가 식용유의 발화점보다 높아지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 끄는 방법은 일반 화재와는 달라야 합니다. 설 명절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흔히들 불에는 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름불에도 물을 끼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름불은 젖은 행주나 용기의 뚜껑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네, 방금 여소방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저런 기름불 화재는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소위 질식소화법으로 꺼야 되는데요. 만약 조리 중에 프라이팬에서 식용유가 과열돼서 불이 났다면 재빨리 프라이팬의 뚜껑을 찾아서 덮으시면 네. 간단히 끌 수가 있거든요. 정 급할 때는 주방에서 쉽게 눈에 띄는 배춧잎을 따서 덮어도 기름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용기의 뚜껑을 찾지 못하거나 또 원래부터 뚜껑이 없는 용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때 기름불이 나면은 커다란 행주라든지 수건을 물에 적신 뒤에요. 꼭 짜서 그다음에 불이 난 용기 위에 덮어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행주나 수건을 물에 적셔서 꼭 짠 뒤에 기름불이 난 곳에 덮어야 되나요? 네. 좀 전에 여소방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불이 나게 되면은 불에는 물이다 라면서 이제 물을 끼얹게 그렇죠. 되는데요. 기름불 화재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거든요. 물은 이제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네. 기름불에 물을 이제 순간적으로 끼얹게 되면은요. 물은 기름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고 네. 또 불 붙은 기름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불길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또 천정까지 이렇게 치솟아서 불길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름불에는 물을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흔히들 말하듯이 물과 기름은 상극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름불에는 물을 부으면 큰일 난다. 기름불은 덮어서 꺼야 한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명절에 제일 풍성한 것이 음식인데요. 맛있는 각종 음식을 빨리빨리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주방에서 가스 사용이나 안전에 소홀히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날 많은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요. 음식을 하는 주방에 손길이 쉴 틈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이라든지 불고기 같은 것을 이제 빨리빨리 네. 한꺼번에 이제 많이씩 조리해내려고 캠핑 갈 때 사용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있는 대로 다 꺼내서 이렇게 이제 맞아요.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려는 욕심에서 가스레인지를 2개, 3개씩 옆으로 붙여놓고요. 거기에다 이제 큰 네, 불판을 올려놓고 맞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화원, 즉 가스불에 비해 불판이 크다고 해서 과대불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런 과대불판을 넣고 불을 피우게 되면은 가스불이 불판 밑바닥을 타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요. 결국은 부탄가스 캔이 장착되어 있는 곳까지 이제 불길이 닿게 돼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렇게 부탄가스 캔을 계속 불로 굽고 있는 상황처럼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결국은 끔찍한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하구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두꺼운 돌판 또는 호일을 감은 석쇠를 사용할 경우 복사열로 부탄캔을 가열하여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하구보다 넓은 두꺼운 불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석쇠, 호일을 감아 사용하거나 부탄캔에 열을 가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대불판을 넣고 불을 피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렇게 부탄가스캔을 계속 불로 굽고 있는 상황처럼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결국은 끔찍한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수님, 즐거운 명절날 너무 겁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이게 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전불감증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명절날에는 또 어린이 화상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잔도 오가고요. 또 유판이 벌어지는 한쪽 방에서는 또 고스톱판에 정신을 빼앗기는 바람에 정작 보호의 감시망 안에 있어야 할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주방으로 가서 증기가 나오는 압력밥솥이 신기해서 손가락을 대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탕국을 끓이고 있는 식탁에 깔려있는 식탁보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네. 실제로 뜨거운 국물에 열탕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달궈진 조리기구에 아이들이 손을 대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또 영유아들은 압력밥솥이나 또 커피포트에 의한 화상, 열상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영유아 사고의 70%는 집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부모님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상의 종류로는 국물이나 뜨거운 물, 뜨거운 커피 같은 열탕 화상이 제일 많고 50% 정도 됩니다. 전기 그릴이나 뜨거운 냄비, 후라이팬 같은 고온의 물체에 피부가 직접 닿아 발생하는 접촉 화상이 그 다음으로 많고 30% 정도 됩니다. 밥솥의 증기에 대는 스팀 화상도 어린이 화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큰 냄비나 솥에 빠질 경우 재빨리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화상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큰 냄비나 솥에 빠졌을 경우 빨리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이 더욱 깊어진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상은 어른들한테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지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거나 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항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화상은 피부 조직이 서로 들러붙기 때문에요. 초기에 올바른 응급조치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찬물을 화상 부위에 10에서 15분간 흘려보내 식혀줘야 합니다. 또 뜨거운 물이 옷 위로 쏟아져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면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물을 흘려 식혀주거나 젖은 옷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 제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얼음을 환부에 직접 대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화상 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를 깊게 할 수 있으므로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화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소주를 부으면 알코올이어서 소독도 되고 또 얼음을 갖다 대면 빨리 화상 부위가 차가워진다면서 그렇게 응급조치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갖다 대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화상 전문의께서도 강조했듯이 화상은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먼저 화상 발생의 원인부터 제거한 후에요. 즉시 화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고요. 또 물집은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네.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화상 부위는 물을 갈아붙이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은 화상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또 다른 감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소주로 소독을 하는 것은 이렇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부종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요. 통증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된장이라든지 간장 같은 것을 바르는 것도 절대 금물이고요. 화상에 의한 부정을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감자라든지 오이를 갈아붙이는 민간요법도 화상 부위의 염증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화상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명절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집안은 어린이들의 화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스불 위에 올려져 있는 냄비나 솥, 또 뭐 찜통도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또 최근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온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의 온수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어린이 화상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명절날 어른들이 바쁜 와중에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전기 감전 사고도 무섭다면서요. 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쇠젓가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어린이들이 쇠젓가락을 가지고 노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는 220V 전경 콘센트는 구멍이 커서 아기나 어린이가 쇠젓가락을 끼워 넣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지들이 많이 모이는 설 연휴 기간에 어른들이 바쁜 사이 어린이가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넣어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있는 댁에서는 콘센트 커버로 콘센트 구멍을 막아둬야 하고 만약 콘센트 사용이 잦아 막아둘 수 없다면 집안 젓가락을 아예 나무 재질로 바꾸는 것도
감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봐야 위험이 보입니다. 지금쯤이면 명절 차례를 끝낸 분들이 큰 집 작은 집으로 오가면서 세배를 하러 다닐 텐데요. 이럴 때도 조심할 게 많다면서요. 네. 설명절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복이 서렸다는 뜻으로 제사에 쓴 술을 자손들이 받아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을 이렇게 복을 나눠 마신다는 뜻으로 이제 음복을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들 하는데요. 이때 받아 마시는 술은 음복주 또는 음복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음주 사고의 또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작소방서 개윤정 소방관님께서 음복술의 위험성을 강조하시겠다고 하네요. 설날 차례를 지낸 뒤 나눠 마신 음복주도 작은 집, 큰 집으로 이동 시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복주도 엄연히 술입니다. 오랜만에 모여 앉은 반가운 마음에 한 잔 한 잔 받아 마신 음복술은 헌한 대낮에 집에서 마시기 때문에 자칫 술이 아니라 반가운 정이라고 착각하기 쉬워 얼굴이 붉게 변해도 주저함 없이 운전석에 앉는 모습이 명절 연휴에는 자주 눈에 띕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복술에도 분명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명절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만약 음복술을 드셨다면 지금 당장 핸들을 놓으십시오. 즐거워야 할 명절을 울음바다로 만들어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인 만큼 운전의 위험성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명절이라 들뜰수록 또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데요. 네. 특히 안전에 관한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오랜만에 만난 기쁨, 이런 음복술 한 잔 한 잔 주고받은 분들은 음복술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핸들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복주도 엄연히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기 때문인데요. 네.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게 되면 전방 시야는 물론 또 판단력도 흐려져서 빙판길, 많은 이른 겨울철 같은 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처럼 즐거운 명절 연휴를 한순간의 사고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술 한 잔이라도 했다면 운전대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즐겁게 나눠 마신 음복술 한 잔 때문에 명절이 울음바다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집 친척집으로 간다던가 또 바쁜 일 때문에 바로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 멀미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핸들을 잡는 운전자는 절대로 멀미약을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핸들을 잡는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대개 머나먼 귀성길에 대비해 멀미약을 붙이거나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붙이거나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거리 운전 시 멀미약을 복용하면 졸음을 유발하고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운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멀미약뿐 아니라 종합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더라도 운전하시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멀미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멀미약, 핸들을 잡는 운전자를 위험하게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감기약에도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또 멀미약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약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귀경길이나 혹은 성묘길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멀미약은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지대 119는 즐거운 설날을 맞아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 역시 아주 유용한 안전정보 많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사실 가슴에 새기면서요. 단 한순간도 화재나 교통안전에 부주의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심은 반드시 안심으로 되돌아옵니다.